자, 용접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시뻘건 불꽃,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기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이 거친 산업 현장에 컴퓨터 시대의 기술이 스며들면서 모든 걸 바꿔버린 아주 조용한 혁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혁신의 심장, 인버터 용접 전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딱 보이시죠?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한쪽은 거의 사람만한 철과 구리 덩어리인데 다른 한쪽은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전자회로 기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작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전기 그 자체에 있었어요. 예전 용접기들은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나오는 60Hz, 그러니까 1초에 60번 진동하는 낮은 주파수의 교류 전기를 그대로 써야만 했거든요. 바로 이 낮은 주파수가 그 거대하고 무거운 용접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족쇄였던 거죠. 자, 그럼 60Hz라는 낮은 주파수에 묶여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강력한 용접 전류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철심이랑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 코일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기계는 무거워지고 용접 불꽃, 즉 아크를 제어하는 반응 속도도 굼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파수를 킬로헬츠 단위로 수백, 수천 배 높일 수만 있다면요. 변압기의 핵심 부품들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고 제어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우리가 굳이 전력망이 주는 60Hz를 그대로 쓸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직접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이 아이디어가 바로 모든 것을 바꾼 인버터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주파수를 높이는 그 순간 변압기를 설계하는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가장 큰 문제였던 크기, 무게, 그리고 느려 터진 제어 속도가 말 그대로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고주파가 좋은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인버터가 이 고주파를 만들어내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전기가 인버터 안에서 겪게 되는 아주 놀라운 5단계 변신 과정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쓰는 평범한 60Hz 교류 전기가 이 파이프라인을 쭉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용접에 최적화된 완벽한 직류 전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은요, 사실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요. 그 직류를 다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의 교류로 바꿔요. 이걸 용접에 맞게 전압은 낮추고 전류는 높인 다음에 다시 직류로 바꿔서 마지막으로 아주 안정적인 전류로 다듬어 내보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단계에선 일단 일반 교류 전기가 직류로 바뀝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IGBT라는 아주 강력한 반도체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초당 수만 번에서 수십만 번을 껐다 꼈다 하면서 안정적인 직류를 아주 높은 주파수의 교류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주파 교류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아주 작은 고주파 변압기를 통과해요. 여기서 전압은 뚝 떨어지고 전류는 확 올라가죠. 그리고 4단계에서 다시 용접했을 중류로 변환된 다음에 마지막 5단계에서 리액터를 거쳐서 아주 매끄럽고 안정적인 최종 출력 전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변압기의 힘, 즉 출력은 작동 주파수와 정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를 수백 배 높이면 똑같은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심과 코일의 부피를 수백 배 줄일 수 있다는 물리학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인버터 용접기를 혁신적으로 작게 만든 비밀이었던 거죠. 이 원리를 좀 더 식재 비유하자면요. 옛날 방식이 거대한 크레인 한 대로 아주 힘들게 전력을 옮기는 거였다면 인버터 방식은 작고 빠른 드론 수백 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샥샥 옮기는 것과 같아요. 옮기는 양은 같지만 크기와 민첩성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소형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진짜 혁신은 바로 이 제어 능력에 있어요. 인버터는 PWM, 즉 펄스폭 변조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전기의 펄스폭을 아주 미세하게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출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빠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2배나 빠릅니다. 기존 용접기가 2.8m초,
그러니까 1000분의 2.8초마다 한 번씩 출력을 제어했다면 인버터 용접기는 67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67초마다 출력을 제어합니다. 이건 뭐 용접 불꽃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변화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실제 용접 토치를 손에 든 작업자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결과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저기 위로 치솟는 주황색 선. 이게 구형 용접기인데 전류가 높아질수록 용접동, 그러니까 스패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파란색 인버터 라인은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초고속 제어 덕분에 아크가 항상 완벽하게 안정되어서 훨씬 더 깨끗하고 강한 고품질의 용접이 가능해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기와 무게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아졌고요. 제어 성능은 초정밀 수준으로 올라갔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한 전자회로랑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정밀한 전자회로 기판은 조선소처럼 먼지나 습기, 충격이 많은 거친 환경에는 아무래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튼튼한 트럭이랑 예민한 스포츠카의 차이 같은 겁니다. 훨씬 더 세심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버터 용접기는 그냥 더 좋아진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서로 다른 두 시대의 기술이 만나서 이뤄낸 일종의 위대한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산업 기술인 용접과 아주 정밀한 컴퓨터 시대의 기술, 전력전자 공학이 이 그림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주파수를 높이면 변압기 부프를 줄일 수 있다는 공학의 기본 원리를 현장에 완벽하게 구현해낸 정말 멋진 혁신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놀라운 발전은 산업시대의 도구에 컴퓨터 시대의 속도와 정밀함을 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전통적인 기술들이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만나서 다음 시대의 혁명을 기다리고 있을까요?